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소비자 지출 물가 PCE가 30년 내 최고로 상승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전 세계 기업 인수 및 합병 M&A가 3분기 중에 1조 5,200억 불에 달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및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멀크 미국 제약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알약 치료제를 개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Key Inflation Gauge Watched by the Federal Reserve hits another 30-year high. CNBC 뉴스 보도 보시죠. 미국의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전년 동월 대비 4.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한 거예요. 이는 1991년 1월 1일 최고 지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코어 PCE 핵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1년 5월 1일 최고 수치입니다. 페드가 정책 수립 시에 이 코어 PCE 물가 지수를 가장 주 참고 지표로 삼기 때문에 향후 테이퍼링이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frustrating, 즉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네요. 페드는 그동안 현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장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 요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공급망 훼손, 반도체 칩 부족이나 전기 부족, 선적 지연 등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상 밖의 초가 소요,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입니다. 비용 증가가 되고 있죠. 부문별로 물가를 보면 에너지는 24.9%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2.8%, 일반 상품은 5.5%, 서비스 가격은 3.6%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죠. 또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 예상을 상회한 것입니다. 한편 개인 저축은 1조 7,100억 불치 했는데 이는 개인 소득의 9.4% 비중입니다. 작년 4월에 개인 저축률이 33.8%로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 수표 지급이 있었고 한편 식당 등의 영업 정지됨으로 지출은 못했기 때문에 저축이 늘었던 거죠. 여기서 지난 주말 금요일 발표된 두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요. 9월 중 제조업 ISM 경기 실사 지수가 61.1로 아주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9월 중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금요일 발표됐는데 72.8로 상승하였습니다. 둘 다 물가 추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기사에서 인용한 유로존 물가 지수를 한번 보시죠. 유로존 19개국 물가가 9월 중에 3.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중기 물가 목표 2%를 크게 상회한 거죠. 유로존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7.4%나 상승하였네요. 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주말 유럽 채권 시장 채권 수익률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르가르트 총재가 일시적 물가 상승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스트라이크를 벌였는데요. 독일 물가가 29년 내 최고인 4.1%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거죠. 네, 여기서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미국은 빠른 경제 회복, 지난 1분기에 6.3%, 2분기에 6.6%의 빠른 경제 회복과 더불어 3월 이후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페드 기준 2.0%를 넘어서는 2.6%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상승하여서 8월에는 CPI 기준으로 5.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로존을 보면요. 2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되었죠. 1분기에는 마이너스 0.3이지만은 2분기에 2.0% 성장함으로써 그 이후에 6월부터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이 0.3%에 불과했는데 6월에는 1.9%, 7월에는 2.2%, 8월에는 3.0%를 하더니 9월에는 3.4%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우를 보죠. 중국은 작년 1분기에만 단기 침체를 맞았죠. 마이너스 6.8% 역성장한 이후에 빠르게 경제 회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였는데요. 작년 9월 경우에는 거의 5%대까지 상승하였죠. 그러자 중국인민은행이 재빠르게 통화 정책을 수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마이너스 0.3% 하더니 7월에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공부해간 중국 인민은행 직원들의 솜씨가 대단하네요. 다음은 일본의 경우를 보죠. 일본은 경기 회복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9% 역성장, 2분기에 다소 회복해서 0.3% 성장이 되었는데 대체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0.7% 마이너스, 그리고 7월에는 마이너스 0.3% 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브라질의 경우를 보죠. 이 브라질은 2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리라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물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4.6%,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9.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던 것이 4월에는 한국은행 기준 2%를 넘어선 2.3%, 그리고 7월에는 2.6%까지 오르고 8월에는 또 역시 2.6% 상승하였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8월 26일 날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거죠. 전 세계는 현재 차등은 있지만은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디맨드 풀,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트 푸시,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인데요. 디맨드 풀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지만은 이 효과가 경기가 나빠서 가시화되지 않다가 이제 경기 회복과 드디어 되니까 잠재되었던 통화 팽창이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경기 회복이 국가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환수를 할래도 쉽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코스트 푸시,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인데요. 현재 스플라이 체인 문제가 상존하죠. 여기에다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WTI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지금 80.4% 올랐고요. 경제 회복과 더불어 현재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동시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요인이나 공급 요인 한 측면만 있으면은 그래도 정책 대응이 어느 정도 쉬운데, 그러나 이와 같이 동시에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동시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정책 대응이 쉽지 않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후진국 경제가 겪는 난제입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물가 상승이 대단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을 시켜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면서 물가를 잡게 한 것은 잘한 일이죠.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표현은 많지만은 그 중에 뭐 국제수지 악화라든가 서민 물가고라든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살기 어려우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고 이 보조금은 미래 세대에 빛을 떠넘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하천 대유 사건 등을 보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정치인 등의 불로소득 원천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국격에 맞는 지도자 그리고 법관을 포함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공직자가 많아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두 번째 토픽, Pandemic Recovery Fuels Deal Craze as Third Quarter M&A Breaks All Records.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3분기 중에 전 세계 기업 인수 합병 M&A 기록이 1조 5,200억 불로서 분기 단위로 유사일의 최고입니다. 금년 1월에서 9월 실적은 총 4조 3,300억 불로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인 2007년에 4조 1천억 불을 9개월 만에 벌써 상회하였습니다. 이처럼 M&A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과 함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은 포스트 코비드 사태 이후의 미래를 점차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M&A 동향을 보면요. 유럽은 4,730억 불로서 전년 동기 비해서 거의 2배로 증가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810억 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650억 불로서 전기비 21% 증가했습니다. M&A 시장은 당분간 앞으로도 호조가 예상되는데요.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 즉 커렉션이 있기 전까지는 좋을 거라는 겁니다. 물가, 금리, 당국 규제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죠. 최근 성사된 주요 딜을 보면요. 먼저 Acquisition Corp라는 회사가 326억 달러를 투입해서 MSP 리커버리를 인수한 건데요. 스펙을 통해서 인수했네요. 두 번째 딜은 스퀘어사가 290억 달러를 들여서 결제 회사인 애프터페이를 인수한 겁니다. 투자 규모가 36조 또는 33조 정도가 되네요. 이 기사는 케인즈가 말한 동물적 투자 본능 애니멀 스피릿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백신 보급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적극성을 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사모회사 간에 청약 전쟁도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1개월 중에 사모회사가 바이아웃한 규모가 8,1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3%나 증가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를 즐겨라. 대부분 분야에서 M&A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술 산업 분야, 에너지 전력 산업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현재를 즐기라고 하네요.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10월 1일 오후 5시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확진자 수는 2억 3,350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77만 7,500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출처는 잘 모르겠고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를 그냥 인용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61억 4,336만 9,655명으로 전주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와 사망자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탑12 국가별 순위를 보면요. 스페인이 콜롬비아를 제치고 11로 부상했네요. 그 외 국가는 전주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 현재 4,296만 7천 명인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사망자 수는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네, 두 번째 단신입니다. 미국의 머크 제약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알약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3상까지 실험을 완료하였는데요. 사망 또는 입원 가능성을 50%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약 이름이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리보핵산의 그 어떤 오류를 투입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를 차단시키는 약이라고 합니다.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고요. 특히 감염 초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기술적으로 휴지 어드밴스라고 칭찬하네요. 머크사는 우선 1,000만 명분을 생산해서 이 중에 170만 명분은 미국 정부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 정부와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정부도 이번에는 잘해주기 바랍니다. FDA에 이미 승인 신청했고 FDA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네요. 먹사 주가는 9% 오르고 그리고 다른 치료제 개발사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기존 백신 제조사들은 주가가 이제 빠졌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 10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변동성이 평균 36%나 컸다고 하네요. 그러나 대체로 상승 마감하였고요. 과거 분기별 그 S&P 500의 그 스윙을 동향을 보면요. 4분기가 플러스 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순이네요. 3분기가 제일 떨어지네요. 올해도 그랬죠. 다음 주 핵심 포커스는 당연히 금요일 발표되는 9월 중 고용 보고서입니다. 현재 47만 5천 명 정도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너무 좋아도 연준 문제가 나오고 너무 나쁘면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연준과 금리 동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리고 데트 실링 국회 처리 문제, 에버그랜드 문제, 흥다 문제, 인플레이션 등이 관심사가겠죠. 네, 여러분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린 뜻도 새기면서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